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한 파동은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구간인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이미 반등이 왔어요. 이미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런스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다는 거는 추세가 이제 한 추세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추세가 한 추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한 추세인데 한 추세가 끝났다는 거고,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볼륨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륨도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볼륨이 크게 터진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관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에는 상승 관점인데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최소 618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최소 618까지는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근방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618을 찍고 이대로 그냥 위로 올라가느냐, 또는 618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또 떨어져서 약 한 382 구간,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다시 떨어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1번과 2번.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숏 들어간 건 지금 618 구간까지 1타 2절을 보고 있고, 만약에 618에서 롱 들어갈 만한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이게 차트가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기 롱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응을 할 거고, 일단 떨어지면 숏 입절은 무조건 할 건데 롱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트를 봐서 반등이 나오겠다 싶으면 근거를 가지고 롱을 들어갈 거고, 롱을 들어간 이후에 반등이 왔었을 때 반등 파동이 임펄스로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롱 들고 간 걸 계속 들고 가서 여기 고점을 깰 때까지 들고 와서 이 라인, 이 정도 가격까지 가져가서 입절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가 임펄스가 이 구간이 안 나오고 ABC가 나오고 빠지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롱 탔던 걸 입절을 때리고 밑에서 내려와서 382 부근에서 재매수를 할 거예요. 물론 382가 왔다고 무작정 롱 타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명확하게 ABC 파동을 그리고, 이게 535 ABC, 예를 들어서 335 ABC가 나오는데 여기가 임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롱 타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38에서 롱을 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8에서 롱을 타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롱을 타는 거긴 한데, 올라가다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다?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갔으면 적당히 올라갔었을 때 반 익절하고 반 여기서 본절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당분간 방송을 못 킬 거예요.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못 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응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송을 킬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382 구간에서 무조건 넷백으로 롱 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A파동, B파동, C파동, C가 임펄스가 이렇게 나와서 명확하게 5파동 카운팅 된다, 이러면 믿고 롱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반등 올 확률 되게 높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반등이 왔었을 때 여기가 임펄스면 익절할 필요 없이 쭉 들고 가셔도 되고,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면 한 반 익절 해놓고 좀 관망하다가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반 본절 하시는 전략을 꼭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절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야 수익만 나고 손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단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와서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ABC 하락이 나왔고, ABC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피보나치 0.5 구간을 찍어버렸거든요. 이 말은 최소 반등 구간까지 이미 다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C로 떨어지면 보통 0.5강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다시 떨어뜨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떨어뜨릴 조건을.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다시 하락장이 펼쳐져도 할 말이 없어요. 조금 더 크게 내시한봉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봉을 봅시다. 일단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상승파동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게 메이저 3의 3파동이에요. 3파동이 끝나면 보통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618 구간까지 조정이 오거든요. 근데 618까지 조정이 안 왔죠. 618 구간이 41,500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46,000 후반에서 V자 반등이 와서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찍어버렸거든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두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기간 또는 횡보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가격 조정이 나오면 피보나치 0.5 구간 또는 618 구간을 찍고 다시 떨어져서 41,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 조정 확률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흘러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갈림길? 떨어졌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과 아니면 이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공존해요. 어디까지 하락한다? 41,500까지. 그래서 제가 언뜻 이 이야기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등 올 거라는 건 너무 확실한 거였고, 이제 반등 온 이후에는 삼각수렴이 나올지 재차 하락할지 예측하기가 여간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분석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고 하면 0.5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확률상은 삼각수렴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ABC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엘리어트 파동상 교대 법칙 때문에 기간이나 횡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확률이 높다 뿐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과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과 가격, 기간과 기간은 잘 안 나오고 가격 기간이 이렇게 교대로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높냐면 한 70% 이게, 그다음에 이게 한 30%. 둘 다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도 30% 돼요. 또는 둘 다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도 3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삼각수렴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그 조금 더 높은 확률 가지고 무조건 나는 여기서 롱 탈 거야 라고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흘러가는 걸 보고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게 618까지 떨어져서 A 파동을 만들고 ABC로 올라간 다음에 임펄스를 그리면서 381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완벽하게 ABC가 나오면서 여기 상승 밸런스가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롱을 타면요. 아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고, 그때 여기서 롱을 탄다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 임펄스 나온 걸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반등 왔다가 또 떨어져 지옥을 가더라도 여기서 매수하고 약익절하고 다시 본절하면 절대 손해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일단은 단기간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 전략을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숏에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숏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618 구간에서 익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롱 칠지 안 칠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아마 ABC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382 구간에서는 롱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롱을 탈 거고, 롱을 타서 이대로 올라가준다 이러면 삼각수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죠. 꿀이죠. 여기 수익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롱을 탔는데 여기서 다시 ABC가 나오고 자빠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약익절하고 여기서 본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뚫린다고 추격샷은 안 때릴 거예요. 또는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추격샷은 안 때릴 거예요. 차분히 기다렸다가 차라리 41,000대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41,000대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알트코인을 확 주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알트코인 풀매수 했었잖아요. 비트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익절을 날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12억치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영상 보면 알겠지만 거의 풀매수 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 매수가 4억 7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총 평가 금액이 5억 6천. 그래서 미실현 손이 8,400만원. 그래서 대부분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내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이는데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다시 확 매수를 할 거예요. 확 매수를 할 거고, 롱 포지션도 밑에서 들어가면 다음에는 어차피 엄청 많이 오르니까 저는 41,000대까지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찐 상승장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고점을 넘겨서 비트코인 한 적어도 7만 달러 때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8,500만원?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 9천만 원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일단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미 하락한 거에 대한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반등이 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해서 41,000까지 떨어질 리스크와, 또는 여기서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공존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떨어졌다가 올라가건 아니면 이대로 떨어지건 단기간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기간 떨어지니까 숏 포지션에 들어간다. 저는 지금 숏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고, 다만 이제 지금 상하방이 다 열렸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일정 부근에서는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이 양방이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숏을 쳤다가 올라가면 큰 손해가 나고, 함부로 롱을 쳤다가 떨어지면 또 큰 손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에는 여기서 숏을 수익 실현하는 건 상관없으나 떨어졌을 때 롱을 타거나 아니면 혹시나 업비트 현물 매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알타 하시는 분들 확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어떨 때
아까 얘기했죠. ABC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5파동이 임펄스 파동을 떨어지면, 그리고 3파를 임펄스로 찍어준다라고 하면 다이버넌스도 생길 거고 임펄스 5파동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절대 안 본다. 만약 이런 포지션이 나와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타트가 나오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 왜? 여기서 롱 탔다가 반등 왔었을 때 입절하고 떨어졌었을 때 본절 치면 된다. 반입절 반본절 제가 맨날 하는 전략이죠. 이러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여기서 손해를 안 보고 수익만 조금 봐놨다가 밑에 떨어졌었을 때 롱 타도 엄청 큰 수익이 있다. 왜? 앞으로 4만 달러, 4만 1000부터 앞으로 7만 달까지 거의 2배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비트가 2배 올라가면 알트는 얼마나 올라갈까? 또는 선물인데 더군다나 저는 레버리지까지 탈 건데 얼마나 수익이 크게 날까? 무조건 이번에 롱 타면 저 100만 달러 무조건 넘기거든요. 아무리 조금 레버리지 타도 한 3배 롱만 타도 100만 달러 넘겨요. 3배가 뭐야, 2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수익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 모험을 걸 필요 없다. 다만 모험 걸지 말고 파동 카운팅해서 여기 매수 들어갈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 볼 거다. 나는 들어가 볼 거다. 그 다음에 반익절, 반본절 전략으로 대응할 거다. 요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오래 못 킬 거니까 좀 더 장기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결국 반등이 못 오고 또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침착히 기다렸다가 피보나치 628 전체 628 구간이 얼마였죠? 여기 41,500이죠. 이 부근에서 저는 현물 풀매수 할 거예요. 현물 풀매수 41,500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현물 풀매수 할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도 만약에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 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 618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이 안 나고 더 떨어져. 야, 41,000까지밖에 안 떨어진 다음에 매용남이 야, 4만 깨졌어. 야, 38,000까지 떨어졌어. 우와, 어떡해. 이러면 내가 예상했던 41,000과 38,000은 마이너스 10% 수익률이거든요. 마이너스 10%. 그럼 10%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15% 손해예요. 15% 손해예요. 그런데도 잠깐만, 길동홍님이 매월 10배씩 시드 불어난다고? 그걸 믿고 있는 시청, 여기까지 38,000까지 떨어지면 10%, 35,000까지 떨어지면 20%구나. 20% 손해일 수 있어요. 41,000에서 롱을,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하면. 그래도 만약에 분석이 틀렸어도 제가 여기서 전 매수할 건데 떨어져서 전 손절 안 칠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밑에서부터 12,000부터 슈팅을 쏘기 시작해서 쭉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2,000 찍고 떨어져서 28,000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매물대를 되게 많이 쌓은 구간이에요. 볼륨도 보시면 여기 볼륨이 많거든요. 이 구간에 매물대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혹시나 41,618 구간에서, 그러니까 피보나치 618 구간이 41,000에서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매물대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618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고,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고, 혹시나 탔다가 물리더라도 손절 관점보다는 홀딩 관점으로 들어가자. 왜?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 본절은 시켜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도 이해하셨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번째로 혹시나 떨어졌었을 때 펼쳐야 되는 전략, 그 다음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 1번이 아니고 2번 횡보할 경우, 이럴 경우는 사실 걱정이 크게 없죠. 이런 사실 걱정이 크게 없어요. 되게 좋아요. 오히려. 왜 좋아요? 자, 여기서 롱 탄다? 이대로 올라갔어. 야, 너무 좋아. ABC 완성되는 거 보고 입절해. 그리고 숏까지 쳐. 왜? 또 떨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롱 치고 수익 크게 보고 숏 치고 수익 크게 보고. 엄청 꿀이에요. 여기가. 이 구간이. 엄청 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알트가 뭐야, 비트 신고점 넘길 뿐이긴 하면서 또 날뛸 거거든요. 그럼 알트도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어. 진짜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이러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떨어져도 걱정할 건 없어요. 저가에서 주는 거니까.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금 위주로 관망하고 있다. 저처럼 저는 이제 거의 다 현금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알트가 들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억,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것만 시드가 아니고 바이낸스에도 120만 달러인가 시드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디파이도 한 8만 달러 80만 달러 정도 시드 있어요. 그래서 전 대부분 현금화인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 삼각 실험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좋죠. 왜?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가 매수를 예를 들어서 뭐 칠리즈라고 칩시다. 칠리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가 41,000까지 가서 개박살 나면 얘는 분명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연말에 비트 신고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알트도 신고가 거의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50원에 샀다고 쳐. 근데 이거 1,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수익 1000% 개꿀이에요. 1억 넣으면 10억, 10억 넣으면 100억이거든요. 이러면 개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횡보보다는 확 떨어져서 알트코인도 확 빠져서 저가 매수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 바람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가 매수를 잡기에는 비트가 40,000원까지 빠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선물 트레이딩하기 참 좋죠. 롱 타고 수익 보고 숏 타고 수익 보고, 횡보할 때 여기 또 트레이딩할 기회 충분히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막 비트가 안정되니까 막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현물 알트 수익들도 줄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선물 수익 많이 볼 거고 알트 수익 좀 있을 거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비트가 횡보하건 떨어지건 대응만 하면 된다 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방향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 자리는 제가 한 방향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한 방향 자리고, 지금은 양방이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떨어진 다음에 그냥 41,0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트 흘러가는 거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셨길 바랄게요.